16년 동안 일제강제동원 관련 혹은 강제징용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게 될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재갑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 중에서도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 그 상처는 개인이 준 것도 있지만 국가나 특정 권력, 이런 사람들이 준 상처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말을 스스로 못 하시거든요. 이제 그 시작은 96년도부터인데요.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등을 통해서 이제 그 흔적들이 구석구석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경산에 가면 옛날에 이제 그 주재소, 그 경찰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주재소가 있어요. 그 길 딱 들어갔는데, 그 이렇게 그러니까 골목에서는 길쭉하게 돼 있어요. 한 30m, 20m 정도 될까? 근데 그 사이로 골바람 같은 게 싹 부는데, 이렇게 뚫어진 그 비닐,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지금 그 생각에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서 저게 뭐지? 그런 거를 처음 느낀 거예요. 그 대상이 내한테 어떤 메시지, 신호 같은 거를, 언어로는 아니지만 풀, 나무, 돌, 그게 내한테 말을 하는 거를 듣는 걸 나도 놀랐어요. (2008년도부터) 일본 작업을 본격화한 거니까, 그때 지역이 5개 지역을 다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일 동안 후쿠오카, 그 나가사키, 오사카, 그 오키나와, 그다음에 히로시마, 이렇게 5개 지역을 20일 동안 매년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매년. 어느 한 곳이 저한테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전시인데 무대 뒤에 차가운 풍경이라는 게, 그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이제 강제동원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말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알아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강제징용 관련해 사람도 만나고, 또 이게 한국에는 이제 저는 그때는 그 흔적들, 그러니까 서울 역사도, 중앙청도, 서울시청도 다 일제강점기 때 잔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식민지 잔영이라는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대상이 주는, 그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정언자도 나오고, 한국 내에도 강제징용 갔다 온 사람이 되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도 보고. 그래서 이제 국내 작업을 하던 와중에 이제 일본에도 이런 작업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때 2000년도 초에 자전거를 타고 갔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답사 형태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는 팀이 모여서 그 루트로 비슷하게 다닌 거야.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몇 군데는 정했지.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그걸 왜 가냐고 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후에 저 혼자 가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로 가보니까 일본에도 이런 강제징용된 지역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 자료를 통해서도 알고, 정을 통해서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규슈 지역을 제일 먼저 갔죠. 주로 이제 탄광 지역이 많거든, 규슈 지역이. 마소 탄광도 있고 많잖아요. 보니까 다 조선인 강제 연행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위주로 찍은 건 아니고, 이제 그 흔적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한바집, 각 지역에 대한 그런 작업을 먼저 하게 된 거죠. 이후에 한 30명 정도 인터뷰하고 구술을 했죠. 원래 사진의 본질은 다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기억을 위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 눈에 비치는 거예요. 보이고, 읽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치면 딱 치면 아프다고 말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참 마음이 안타깝게도 그 일제강점기, 그때는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게 없었잖아. 어쨌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주권이 뺏겨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돌려 받기 위해서 뺏겨진 거니까 반드시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사진으로 그거를 기억해내야 돼. 그 기억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 건데, 사진은 운명적으로 탁 찍혀지는 순간 각오가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진에는 사실은 찍혀도 진실이 안 찍혀요. 그러니까 진실이 안 찍히니까 진실이 찍혀지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의 압축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재생해 줘야 되는 건데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지. 그 거짓말을 100년 하면 100년 동안 하면 그것도 진실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96년부터 했던 이 작업을 계속해야지 현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을 만나고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는 이런 그 소리가 나요. 풀이 돌이 나무가 하는 말을 어느 순간 이제 그 속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게 저한테 그런 게 있더라고. 스스로도 놀랐죠. 사진은 그 대상을 촬영도 하지만 발견도 하는 거거든. 그 발견 안에 그 대상체가 말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고통이 지나갔던 곳은 반드시 그 주변에 가보면 스산해요, 분위기가. 그 저도 가면 소름도 돋고 저는 그걸 이미지에 담는 거지. 그래서 그 작업들은 당연히 저는 이거를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행동하기 위한 것이 알리는 것은 벌써 역사가 다 해놨잖아요. 저는 기억하고 그 있는 현장을 계속 자료로 아카이빙을 해 나가면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이제 중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팩터, 제 사진은 아주 단순해. 뭐 트릭 같은 것도 쓰지도 않고 실제로 강제 징용 혹은 동원 당한 어르신들을 그 현장에 데리고 가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몸에서 다 소리가 나요. 왜? 자기가 몸서리 쳐질 정도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은 곳인데 나이가 들어서 거기 가보면 그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고난도도 그랬고 뭐 미끼 탄강도 그랬고 홋카이도에 있는 뭐 다 똑같아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하게 할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데 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 내가 행동을 하질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진에 담겨져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자각하게 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지금 30년, 뭐 2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 이 작업은 아직도 살아있는 유족들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 다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자각시켜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을 하는 어떤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겠죠. 아사카와 선생이라고 이제 오사카 사는 분인데 우리말을 한 60% 70% 해요. 오사카대학 옆에 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하숙을 많이 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확인할 방법은 뭐예요? 가이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라. 찾아가면 이제 가서 안내해주고 이런 건데 그분도 그렇게 해서 왔어요. 한국 사람이 오사카 지역에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이드를 하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우토로 지역에 갔었어요. 우토로에 갔는데 그분이 따라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 답사를 하고 나서 집에 갈 때쯤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 다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 오사카성, 그 다음에 온천, 그 다음에 관광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처럼 타치소를 이야기하거나 우토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야. 자기가 나이 50 그때 6세였었어요. 안 믿겠지만 우토로 지역도 처음 가봤고 당신이 말하는 그 타치소라고 하는 그 비행기 부품 만드는 곳이에요. 거기가 지하에. 그런 걸 처음 가봤대요. 놀랬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며칠 지나서 이제 나보고 내가 한국을 갈 때 그러더라고. 내가 이 선생한테 미안한 게 2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하더라고. 일본 사람.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 그 당시에 조선인들한테 이렇게 했는지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근데 솔직히 나는 안 믿어진다고 그랬거든. 나는 정말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정말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자기가 이제 타치소 가서 느꼈고 우토로 가서 처음 느꼈대요. 당신은 사람이다, 사람. 내가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에 통하는 사람이거든. 미안한 것도 알고 고마운 것도 아는, 그걸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사카와 선생은 사람이다. いうことも含めてですね、本当に人間扱いされてない労働だ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日本政府は本当に過ちを認めるっていうことが
多分第一です。 사건 현장이 이루어진 곳에 딱 가면요. 저는 이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저는 가면 사진을 먼저 안 들어. 현장에 가면 카메라 일단 가면 전 하루에 2개밖에 안 찍거든. 오전에 한 카트, 오후에 한 카트 가면 일단 3-4시간 돌아다녀요. 계속. 여기 어떤 지역인지 그러고 그 동네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들은 자료나 정보나 이런 아카이브가 그냥 카드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랬다 하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동네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면 요 지역이 아니고 여기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맞춰가는 시간이 있거든. 그게 아우성처럼 들려요. 고통 소리도 들리고. 이거는 뭐 언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라는 게 있거든요. 뭐 주고. 그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게 그냥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으니까 온다고 한 사람들이거든. 그대로 믿었잖아.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은 것뿐이니까 했는데 오니까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가질 수도 없고 그거를 1년, 2년 동안 해방될 때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피울음이라고 하는 건 그 언어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고통은 언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처음에 삼자 변제가 뭔지를 몰랐어. 처음에 뭔 뜻인지를 몰라갖고 찾아봤다니까요. 때린 놈은 누군데 때린 놈은 가만히 있고 안 때린 사람한테 돈 받아가는 거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게 상식이 통하면 더더구나 그분들은 1차적으로 돈이 목적이 아니야.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과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인데 일본은 강자한테는 정말 약해요. 약자한테는 정말 강하고.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그런 배상을 다 해주고 그건 국민 정서에 가장 안 맞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제는 유족들이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1세대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좀 상식선 안에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대로 된 그래서 이제 각자의 위치에 있는 어떤 전문가, 정말 전문가들 자기 이권이나 어떤 뭐 당의 어떤 입장이나 뭐 정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 하나 그 빼앗긴 것도 서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70년, 80년 동안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거잖아. 일본의 숙적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본과 뭔가 어떤 교류를 가지면 우리한테 뭔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부분은 살아있는 자들의 정언을 남기고 그걸 언론이 제대로 받아서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언어화를 시켜줘야 되잖아. 대한민국 역사, 아픈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도 다 우리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안 보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것도 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쪽팔리는 것도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스스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알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그 역사, 아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 힘든 역사,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치들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움직여야 돼요. 역사는 현장이거든. 과거 없는 현재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